정철상입니다. 오늘은 국내 최고의 일상 예술가 정진호 작가님을 만났는데요. 천직을 찾게 된 과정과 직업적인 성공 노하우와 성공 비결까지 낱낱이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권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정진호 작가님을 모십니다. 정교수의 수업 채널 구독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통해 가지고 여러분 만나뵐 수 있게 돼서 정말 즐겁고요. 그동안 제가 알게 된 몇 가지 사소한 것 같지만 중요한 그런 비밀들을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도 많지 않은데 구독자 이제 1000명 넘어가지고 네. 있긴 한데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진호 작가님도 평소에 너무 좋아했었는데 이렇게 만날 기회도 되는군요.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정진호 작가님은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정말 간단하게 말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림이면 그림, 디자인, 개발, 3D, 모델링, 강의, 집필 활동까지 정말 다양하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계신 부분을 조금만 더 자세히 소개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주로 하는 게 이제 강의 같은 경우 비주얼 싱킹이라고 생각을 간단하게 글과 그림으로 요약해서 정리하고 표현하는 그런 워크숍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인드맵 워크숍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일이 강의는 좀 실제 대면 강의는 줄었는데요. 온라인 강의는 거의 한 예전에 비해서 한 80~90%는 정말 그렇죠. 온라인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강의 자체가 좀 줄긴 했는데 그 사이에 또 다른 일들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뭐 책에 들어가는 일러스트,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된 책을 쓰고 있는데 제가 직접 쓰는 건 아니고 굉장히 훌륭한 저자가 인공지능에 관련된 글을 쓰면은 저는 그걸 읽고 핵심을 파악해가지고 매우 간단하게 표현한 작업을 하고 있고요. 한 그림이 300컷 정도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런데 이제 그림 자체가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금방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작업들, 그 다음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게 이제 그 최근에 모 대기업이 울산 지역에 도서관에 뭐 좀 작은 그런 카페, 북카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인연이 돼서 그 작업도 함께 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뭐 그 사인물, 안내물, 홍보물 이런 것들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디자이너의 역할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취미로 3D 모델링, 블렌더라는 그런 공개 무료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한 몇 개를 만들어봤는데 또 그걸 보고 또 인연이 돼서 어느 그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그 회사의 제품을 3D 모델링까지 그런 작업을 하고 아무튼 굉장히 여러 가지 일, 그래서 책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책, 이게 저희 18번째 책이 나왔는데요. 19번째 책을 쓰고 있고 20번째 책은 계약을 했고요. 벌써 또 이제 곧 책도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그죠?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는데도 속으로는 마음의 욕심이 저도 다음 책 쓸 때 비용 들이고 나머지는 인쇄료로 다 드리기는 그렇고 인쇄료로 나눠서 좋은 책 써야겠다 이런 욕심이 드네요. 그런 것도 가능해요. 보통 이제 책에 들어갈 사포 같은 경우에는 컷당 얼마 이렇게 계약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인쇄 몇 프로를 뚝 잘라서 당장 큰 돈이 안 들어가도 나중에 책이 나오고 나서 인쇄 몇 프로를 이렇게. 저도 그래서 생각 드는 게 그냥 모시기엔 너무 미안해서 조금 드리고 인쇄로 나눠 드리는 방식이면 맞습니다. 바로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도 네. 너무 전부 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게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림이라는 게 쉽게 딱 이미지화 되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그 원동력이 뭔지 궁금합니다. 생계형이죠, 생계형. 생계형.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먹고 사는데 아무 걱정이 없으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큰 변화가 없을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도 어떤 그 변화의 어떤 시작점이라고 할까?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바로 느껴지잖아요. 예를 들면은 2020년 2월 같은 경우 이제 사람들이 이게 정말 코로나가 정말 급격하게 퍼지기 시작하는구나라는 알게 됐을 때 주로 그 당시 했던 게 이제 강의인데 전체 강의 중에 90%가
취소, 연기, 불확실하게 이렇게 바뀌니까 뭔가 큰일 나겠구나라고 해서 그 전에 미리 준비해놨던 것들 이제 조금 풀어가면서 이렇게 좀 바뀌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어떤 계기가 됐다고 할까. 그래서 지금 지나고 나서 보면은 사람들이 매우 천천히 바뀌려고 마음속에 늘상 가지고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예를 들면은 뭐 학생들 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 학교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수업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알아버렸어. 네. 너무 편한 거야. 그냥 안 가려고. 네, 이게 이렇게 편하구나라는 거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강사 입장에서도 예를 들면은 지방에서 학교나 도서관에서 2시간 하기 네. 한다. 그럼 왔다 갔다 6시간을 그러니까. 이동해야 되는 건데요. 이게 안 가고 싶은 거죠. 너무 좋은 게 한 번 이렇게 돼 보니까 아침에 이렇게 씻고 내 방에 딱 맞아요. 이동을 하면 2시간 하면 되잖아요. 더 좋은 거 오전에 2시간 하고 오후에 2시간 네, 하고 또- 저녁에 2시간 하고 하루에 3탕을 할 수 그냥 있어요. 연결해서 다 할 수 있어요. 너무 좋아졌어요. 이런 세상이 왔구나. 네, 다만 맞습니다. 이제 그 상황에서 경쟁력이 없는 분들은 힘들어질 수 있겠다.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이 이게 들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K자형 이런 네.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양극화들이 별도로 일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대표님이 출연한 방송이나 강연은 거의 다 제가 검색해서 다 봤는데요. 제 이 채널에서는 그냥 가장 최근에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아주 어린 시절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대표님은 어떤 아이였는지 그런 말씀은 전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방송을 보는 여기 청소년들도 제목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양하게 있긴 하지만 또 어른들도 궁금해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음. 어린 아이였을 때 어떤 아이였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뭐 방송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없었던 이유는 그냥 이야기할 게 없어서 그래요. 아 진짜요? 정말 평범했고요. 거의 20살까지는 그냥 정말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그냥 조용하고 평범한 아이. 그게 저였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초등학생들 보면은 뭐 반장, 부반장, 회장 이런 거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저는 선생님이 저한테 너 그거 뭐 반장 한번 해볼래 했는데도 저는 겁나가지고 안 한다고. 네, 그렇게 하고 뭐 시키려고 하면 도망다니고 이런 것들. 그래서 굉장히 조용한 아이였는데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조금 달라졌어요. 아 진짜요? 그 전까지만 해도 뭐 그래서 대학교 가면 동문회 하잖아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동문회 하면은 막 나오라고 막 도망다니고 그랬는데 네. 군대 갔다 와서는 뭐 이렇게 선배님도 보고 싶고 후배들도 보고 싶고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조금 군대 이후에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 군대 생활에서 남자들은 바뀌었다 많이 이야기 네. 나는데 작가님은 어떻게 군대 생활에서 바뀌었나요? 운이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원래는 이제 운전병으로 갔는데 운전병으로 가면 이게 우리 생각하기 되게 이렇게 좋을 것 같은 사실 힘들어요. 그쵸. 운전 공기도 세잖아요. 예,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운전을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면 하루는 운전, 하루는 정비 이렇게 가요. 그래서 트럭을 정비하는 거죠. 그래서 뭐 기술을 배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이게 더운 날 뭐 추운 날도 굉장히 또 군용 장비들은 에어컨이 없어요. 네. 그래서 막 여름에는 그 고철이 막 굉장히 뜨거워지는 그쵸,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 가지로 힘든데 저는 운이 굉장히 좋았던 게 제 동기가 저희 부대 대장님의 비서였어요. 그리고 당번병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비서였는데 이 친구가 휴가를 5일 동안 가게 됐거든요. 네. 근데 그 5일 동안 제가 대타 그쵸. 대장님을 모셔야 되니까 그래서 갔는데 5일이 딱 지나고 나서 대장님이 이제부터 진호 네가 나와라. 제가 잘했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는 뭐 시켰을 때 있는데 저는 대장님이 이거 이렇게 하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거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운이 굉장히 좋게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비서 당번병으로 되게 정말 조그만 방이 하나 있어요. 여기 코너에 많은 방이 하나 있는데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대장님 하루에 2시간밖에 안 나와요. 저는 거기서 하려고 했는데 2시간밖에 안 나오면 이제 다른 이제 뭐 대위 중 이런 분들 와서 똑똑하면서 진아 대장님 있니? 없습니다. 나 가도 돼? 이제 들어오세요. 그래서 거기 보면 대장님을 위해 준비한 조그만 냉장고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씩 들리면 엄청 좋아하시죠. 좋아하시죠. 그래서 이게 저는 그 당시 이제 일병, 네. 일병이었는데도 이게 일병인데 대접받으면서. 대위 중위 뭐 상사한테 뭔가 대접할 수 있는 게 있구나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시간 날 때 공부하고 음악도 그 친구 갖다 놓은 작은 라디오가 있더라고요. 그 음악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남들은 군대 26개월 동안 뭔가 이렇게
세월을 그냥 보냈는데 저는 그 작은 공간에서 공부를 할 수도 있었고 음악도 즐길 수 있었고 그래서 그때 굉장히 행운이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동기한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군대를 93년에 갔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방 안에 책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 책 먹어봤더니 보케블러리 22,000이라는 책이 있어서 맞아요. 그 친구가 앞에지만 보면 3페이지 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머지 거의 한 24개월 동안 그 책을 4번을 봤어요. 아이고야. 볼 게 없어요. 잘하셨겠네. 그래서 놀랍게도 제대하고 나서 이제 토익 시험을 봤거든요. 네. 제가 공대 전체 수석을 했어요. 오 진짜. 네. 900점 때 너무 부시겠네. 그 당시만 해도 900은 상상 속의 그런 점수였고요. 잘했어요. 제가 그 당시 맞았던 점수가 한 770 정도. 공대에서는 엄청. 공대에서 700 넘사는 네. 없었는데 저는 그 작은 방에서 네. 보케블러리 22,000을 4번 봤기 때문에 아이고.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어떤 흐름, 네. 단어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구나. 그다음에 뭐 이런 전미사, 이런 접두사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모르는 단어인데도 이게 네. 유추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전미사에 이런 뒤에 단어가 오면 이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거의 네. 맞더라고요. 네. 뭔가 그 2년이라는 기간이 저한테 굉장히 패턴 인식도 운이- 잘하시고 운이 좋아서. 태도도 좋으시고 운이 그냥 저절로 오겠습니까? 네. 태도가 좋으니까 오는 거겠죠. 작가님은 그 이제 청년 우리 정진호도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생활까지 그렇게 해서 군대 생활했는데 대학생활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의 대학 생활은 조금 특별했어요. 아 진짜 그 전까지는 평범했고 네. 대학생들. 왜 그랬냐면 제가 군에 입대하자마자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네, 교통사고. 예, 그래서 그 고속도로에서 이제 사고로 부모님 돌아가시고 네.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제대를 했는데 집안이 뭔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망가져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도 2개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었는데 결혼을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여름방학에 했어요. 그렇게 그 장모님이 뭐 굉장히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장모님이 저를 보고 좋은 아이다. 저 아내가 저보다 한 살 많아요. 연상이었고 그래서 진호 너는 좋은 아이인데 어차피 지금 이렇게 힘들게 고생할 거 나중 돼봐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다. 얼른 결혼해라라고 해가지고 대학교 3학년 때 결혼했는데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삶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막 복잡하게 얽혀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막 소설처럼 그런 것들이 다 풀리는 신기한 상황을 했죠. 그래서 고마운 분들도 많이 나타났고 그때 느낀 게 뭔가 이렇게 내가 힘들 때 도와주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도 뭔가 도움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했었고요. 차분하게만 그렇죠. 보이셔서. 알고 보면은 뭐 이렇게 부잣집 네, 아니면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예, 굉장히 고생을 많이 차분하게 아무 고생 없이. 네, 그때 당시 굉장히 재미있었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결혼을 하고 나서 피자집에 요즘은 정말 이렇게 배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요. 그렇죠. 중고등학생들이 피자 배달을 했었어요. 네. 근데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아르바이트로 뭐 과외도 하면서 이것저것 하면서 틈틈 이제 시간을 쪼개가지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피자 배달을 하게 됐는데 속이고 갔어요. 결혼했다는 거. 타고 중학생, 고등학생이니까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는데 이제 저는 나이가 많았죠. 그다음에 이제 25에 결혼하고 이제 피자집을 갔는데 속이고 갔는데 등본을 떼오라는 거예요. 주민은 등본을 딱 뗐더니 거기 이제 딱 나온 거예요. 어떻게 죄는 아니잖아요. 네, 결혼하고 그치, 죄는 네. 아무튼 결혼하고 나서는 뭔가 이렇게 3일 만에 이제 등본 가져오라고 해서 갖고 갔더니 그다음부터는 조금 덜 위험한 것들을 시키더라고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또 그래도 이제 배달은 뭐 배달 오토바이가 지금은 이제 어떤 음식점에 배달 사원을 직접 고용하지는 않죠. 네. 어떤 앱을 통해 가지고 네. 주문을 처리하면은 중간에 이제 배달하는 분들이 네, 하는데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피자집이 되게 잘 돼서 배달하는 친구가 5명이 있어요. 저까지. 그래서 이제 4명이 전부 나가면 그 다음에 제가 또 배달을 가야 되는데 어떤 날은 다른 친구들 다 있는데 저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 당시 이제 제가 저기 성북동 그
해화동 대학로 옆에 이제 성북동 그쪽에서 이제 살았고 아르바이트 거기서 했는데 어느 굉장히 그 자주 시키는 부잣집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전화가 왔는데 거기 배달하는 학생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제일 늙은이라고 그랬나? 제일 늙은 친구, 제일 나이 많은 친구한테 보내달라고. 그래서 저보고 딱 지명을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갔는데 기억해요. 그 당시 피자 가게가 막 가격이 15,900원이었어요. 그러면은 잔돈을 봉투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네. 딱 항상 같이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잔돈을 뭐 예를 들어서 2만 원 주시면 그 딱 봉투 네. 이렇게 드리는데 거기 갔더니 봉투 딱 봐서 열더니 팁을 따로 1,100원 주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요. 여기 네. 어떤 받아도 되나요? 했더니 다른 친구들은 귀찮아가지고 이게 피자가 식지 않게 하는 집이 있어요. 네. 되게 무거워. 네. 근데 그 집에서 이제 오토바이에서 그 집채 딱 꺼내가지고 안으로 그 집 되게 멀어요. 집이 부자라서 대문에서부터 그 현관까지 되게 먼데 다른 친구들은 무겁다고 피자 박스만 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이게 내 피자라면 이게 과연 내가 그렇게 할까라는 마음에 안 쉽게 하려고 그 집채 들고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집을 딱 그 케이스죠. 딱 꺼내면 거기서 피자 냄새가 싹 나는 거예요. 그 냄새가. 다른 친구들 오면 피자 냄새 다 빠지고. 그래서 그들은 항상 그 집에서 저한테. 네, 그래서 팁을 주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이 갖고 오면은 피자만 덜렁덜렁 갖고 오는데 학생한테 시키면은 집채 갖고 와가지고 더 맛있다는 거죠. 그래서 팁을 주는 거예요. 그게 1%의 차이네요. 작은 차이구나. 그 피자 연기 빠지고 안 빠지고 그런 거. 그래서 감사했죠. 그 당연한 건데. 항상 그렇게 마음을 헤아리는 거. 내가 먹을 거면 그게 김 안 빠지는 게 좋죠. 다 있으셨구나. 작은 차이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학창 시절에 무언가 그 엔지니어라 네, 공대생이었다고 네, 그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그 열정적으로 뭔가 매달린 게 공대 엔지니어링이었나요? 아니면 저는 그 뭔가 그 다른 일이 있었나요? 정철장 선생님은 뭐 열정 뭐 이런 거 네. 넘치는데 저는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그러진 않고 네. 뭔가 뜨뜻미지근한데 그게 오래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화로에 불 피면 숯 아무리 좋은 숯 써도 2시간 이상 안 가잖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열정이라는 건 한 일단 불 붙이면 한 10년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죠. 그래서 보면은 뭔가 엄청나게 몰입하고 엄청나게 열심히 살고 그러진 않고 그냥 평범하게 하루하루 사는데 그게 조금 뜻한 게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대단한. 많은 에너지를 쏟아버리면 내가 금방 지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그래서 뭔가 이게 분명 좋은 일인데 이 좋은 일이 나한테 당장 결과를 나타내진 않을 거다. 우리 보통 예를 들어서 봄에 씨를 뿌리는데 씨 1,000개 뿌리면은 1,000개가 다 날 거라고 상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 중에 한 1,000개 중에 한 2-3개 나오면 고마운 거고 안 나오면 내년에 또 1,000개 뿌리면 되는데 문제는 하나도 안 뿌리면 나올 일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뭔가 사람을 만나거나 일을 하거나 뭔가 할 때 이게 어떤 그런 작은 씨앗이 되지 않을까. 내가 열심히 뿌려야 되겠죠. 이미 다행히 이제 열정적으로 네. 꾸준하게 뭔가 뿌리시면 돼요. 미친 듯이 막 10,000개 뿌리면은 이게 지칠 것 같고 그냥 오늘 한 10개 대충 내일도 대충 10개 그러면 한 1년 동안 뿌리면 한 3,600개 정도 뿌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충분히 그러셨을 거예요. 슬슬 너무 열정적이지 않게 그렇게 뿌리고 있어요. 보통 사람은 한 3일 300개씩 뿌리고 나서 그렇죠. 오늘 한 100개, 내일 한 100개, 3일 동안 한 1,000개 가까이 뿌렸으니까 단어 300개 외우고 네. 나중에 포기해버리는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창 시절에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다짐하신 적 있으셨나요? 안타깝게 항상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 뭐 그렇게 고민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냥 하루하루 재밌게 살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도서관에 가면 오늘은 이런 책이가 있네 해서 빌려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통학을 조금 길게 했는데 왕복 한 3시간 가까이 했는데 그래서 요 3시간을 그냥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유용하게 쓸 수 있을까 해서 책도 많이 보고 그래서 매 순간순간 요 순간 뭐 짧게는 10분, 뭐 30분, 1시간 이런 것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모이면 나중에 의미 있는 어떤 결과물들이 만들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길게 내다보고 앞으로 뭐 5년, 10년 어떻게 살까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번 주는 어떻게 재밌게 살까? 오늘은 뭐가 재밌을까? 그리고 내가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당장으로서는 어떤 재미가 있을지 몰라도 이거를 내가 한 3년, 5년 정도 하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뭔가 이렇게 미래를 막 거창하게 내다보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딱 그 말 들으면서 책에서 읽은 그 문장이 떠오릅니다. 작가님이 평범한 일상이 모여서 비범함이 된다라는 네. 그 말씀처럼 살아오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너무 열정적이지도 않고 너무 미래를 내다보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군대에서 그 보케블러리 이미지 네번 본 것처럼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모이면 나중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겠구나. 그렇죠. 뭐든지. 네,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은 항상 뭘 먹고 사나 이런 고민들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불안해하는 청춘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세상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 안에만 있고 뭔가 그 어떤 물론 온라인이라는 게 연결돼 있겠지만 그래서 뭔가 좀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이게 좀 귀찮거나 그럴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오면은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조금 베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씨 뿌리는 얘기했는데 1000번 베풀면 나한테 1000번 좋은 일 생기는 건 아니고요. 한 1000번 정도 베풀면 그 중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 베풀면 좋은 일이 전혀 생길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정말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뭔가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매우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뭔가 우리가 외국 대학에서 학위를 따야겠다. 그러면 1, 2억 금방 없어지는데 이게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정말 저렴하게 거의 돈을 들이지 않고 한국에 있는 자기 집에서 뭔가 하루에 4시간 혹은 5시간씩 꾸준히 뭔가 하면은 1년 안에 학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게 세상이 바뀌었구나. 가진 것이 없다고 해도 PC 한 대랑 인터넷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구나라는 거.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4년 배우면 그거 가지고 한 3, 40년 먹고 살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4년 배운 거 갖고 나오자마자 써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정말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는 뭔가를 배우는 기술. 이 배우는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지금 선택한 전공이 뭐라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학이라는 것은 뭔가를 배우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곳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아주 특정한 몇 개의 학과, 예를 들면은 의사, 그다음에 법률 쪽 이런 어떤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아야 되는 그런 학과 말고는 나머지 학과들은 4년 동안 어떤 전공을 선택했건 내가 뭔가를 배우는 기술을 익히고 나오면 그 다음부터 살아가면서 평생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기술은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4년 배워서 그걸로 평생 먹고 살 수는 없다. 그리고 대학에 가서 전공을 뭘 선택하건 심지어는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그쪽에 이제 저희 아들 얘기를 조금 하게 됐는데 20살이거든요. 벌써요? 대학을 안 갔어요. 자기가 원하는 책에서 봤어요? 네, 자기가 원하는 걸 배울 수 있는 대학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게 20살인데 유튜브로 자기가 원하는 걸 다 배우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를 배우는 능력이 있으면 굳이 비싼 등록금, 그 다음에 대학이라는 게 지금 4년을 가는데요. 이제 너무 길어요. 2년 혹은 1년 안에 필요한 것들을 얼른 배워서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쓰고 필요하면 또 배우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세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뭔가를 배우는 기술.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요즘 북화 시대라고 해서 불확실성, 모성, 변동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학습에 대한 중요성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1부는 여기까지 우리가 하고요. 또 파트 2부에서 직장인 정진호 작가님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